숙청이 됐다. 자리에서 밀려났던 그들이 화면에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화면에 얼굴을 보이고 있는 북한 처벌설의 당사자들. 도대체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리솔주 동지와 함께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세차게 진감했습니다. 김용철 동지, 저용원 동지, 김요정 동지, 리용식 동지, 현성월 동지,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창조성원들을 부르시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마치 남한의 언론은 오보라는 듯 김정은이 잇따라 김영철 부위원장을 이틀 연속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 근신설이 돌았지만 자신의 부인 곁에 앉혔습니다. 오늘 CNN 보도에 따르면요. 처형설이 나돌았던 김영철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 위원장님? 일단 숙청된 것으로 보였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근신된 것으로 보였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네.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리설주에서 바로 오른편에 앉았거든요. 오히려 당 서열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호명되는 순서도 사실 제1부부장 중에서도 거의 앞순위에 발언될 정도로 네. 서열이 높아졌고요. 아마도 이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처형됐다고 좀 기사가 났었는데 네. 협상을 총괄했던 분은 노역형인데 어떻게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처형하겠어요? 사실 조금 전 그 부분도 처형된 장소도 원래 처형은 보통 강건종합군관학교라고 해서 많이 해왔는데요. 이번엔 미림 비행장에서 했다라고 기사가 나서 이거 좀 장소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찌되건 이번에 스스로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건재함을 또 과시했다고 보고요. 한편은 북한이 이런 이 대화 의지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파로 분류됐던 이분들을 이제 복귀시키면서 아마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좀 더 진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상식선을 봤을 때요. 지금 북한이 이번에 하노이 협상에서 겪었던 소위 북한의 굴욕이라는 것. 왜냐하면 네. 북한에서 이 협상에 임했던 자세를 보십시오. 그게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김정일과 다르게 비행기 타는데 거부감도 없다고 하는데 기차 타고 가면서 이틀 동안 분위기 고조시켜가지고 가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나중에 이제 황급히 회의 결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폼페이오도 언급했던 것이 이 숙청설이 처음 돌았을 때 네. 과연 북한이 저 멤버 그대로 우리 협상 대상들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이 실제 외교가에서 이번 협상 자체는 북한의 실패였다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족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숙청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남북 관계에서나 아니면 북미 관계에서 어쨌든 외교적인 역할을 했던 건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대신 그 업무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김영철이나 김혁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폼페이오 언급처럼 지금의 실패를 딛고 또다시 외교적 업무가 주어질까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네.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서 과연 저 대상자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원래 숙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숙청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감에 뭐 처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라인이 제거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외교 라인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제거될 것인가.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저렇게 행사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외교 라인은 교체될 것이라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제 미국을 상대하는 라인이 외무성으로 넘어간 것이다. 책임을 지은 것이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오보일까? 아니면 김정은이 미국을 의식해서 서둘러 지하에 계셨던 분들을 끌어올린 것일까라는 분일 텐데요. 장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탈북자들을 정보원으로 하는 이런 네. 숙청설의 보도는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김영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보도도 있어요.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한성열 유엔 대사는 총살을 당했고 그리고 이 여성 카운터파트 중에 최고위 최선희와 비견되는 인물이었던 김성애 통전부 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용소로 갔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최소한 통전부 라인이나 이 한성열 유엔 대사처럼 미국에 조금 유화적인 입장인 사람들은 대부분 네. 많이 실각을 한 것까지는 우리가 사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자극적으로 김영철이 노역소에서 갔다가 다시 올라왔느냐, 급하게 왔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으로의 북한의 외교 기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실각한 김성애 같은 경우는 평창에 와서 김여정을 수행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김종숙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기도 했던 실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가고 공식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강렬한 담화를 냈던 사람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입니다.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문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번 결렬될 뻔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러한 외무성 전통 강경파들, 미국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리용호 외무상 밑에서 지금 이 외교의 라인의 핵심을 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단순히 긴장 국면 조성 정도가 아니라 네. 훨씬 더 미국을 불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경한 메시지나 강경한 도발을 더 많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 이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외교 라인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하와이 노딜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보는데요. 협상 실패가 아니라 정보전에서 패배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두 분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대미 전략 자체가 이제 협상파로 좀 더 다시 한번 전환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이 백두 혈통에 대한 숙청 과정은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여정이라고 해서 뭐 숙청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니 강경파 최선희는 승진을 시켰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여러 가지 첩보들이 많이 들어오죠. 사실 국회 언저리에 있으면은 뭐 별의별 첩보 다 있습니다. 네. 저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가는 기차에서 72시간 동안 누가 무릎 꿇고 앉아 사죄했다는 것부터 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크로스 체크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사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런 정보원들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노이 회담에 대해 가지고 회담 전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실무 라인이 지금 이제 사실상 배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들어올 협상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 협상 라인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협상 자체가 다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협상 라인이 장군님 이제 가셔서 기차 타고 가셔도 됩니다 했다가 저렇게 숙청당했으면은 다음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차 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 실제 누가 죽었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야말로 굉장히 말초적인 우리 관심사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했던 이 뜨거운 논란까지 5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